예, 이렇게 쭉 보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는 조국 전 장관 턱 밑까지 갔습니다. 이제 검찰이 확보해야 할 남은 스모킹건, 그러니까 핵심 증거는 조국 전 장관의 휴대전화입니다. 본인이 그리고 특별감찰일단에 있어서 본인한테 휴대폰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저는 형사 고발 한국당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당에 저를 고발하셨고 저는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고 검찰에서 저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내줘야죠. 작년에 물론 사안은 다릅니다만 조 전 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었군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스마트폰, 휴대폰에 참 많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법원이 계좌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번번이 기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좀 전에 화면 보신 거 보면 본인이 저렇게 내놓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조국 전 장관 발대로 본인이 검찰에 제출하면 깨끗하게 끝날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말과는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보면 드루킹 사건 때 검찰에서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요청했음에도 법원이 상당히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넘는 상황에서 뒤늦게 이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휴대폰을 압수를 했더니 이미 다 이 휴대폰을 바꾼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를 이제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 보는데, 지금 검찰이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국가기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민정수석은요, 전화기를 두 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업무폰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와대에서 주는 업무폰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개인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이 압수수색 발부를 한다고 하면 물론 업무폰에 대해서는 이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폰에 대해서 왜 저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인지, 더군다나 조 교수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정경심 교수는 전혀 공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도 지금 발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예전과 달리 강압 수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수사하라고 그러거든요. 과학 수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핸드폰이나 이메일이나 계좌 추적이나 이걸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사생활이 이제 공유가 되니까, 자, 그러면 압수수색 할 때도 보면 변호인이 해서 수사와 관련된 것만 일단 뽑아갑니다. 요즘에 그렇게 해서 아주 뭐냐면 이 압수수색도 굉장히 치밀하게 하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 수사에서 가장 핵심인 왜 이 휴대폰과 계좌 추적을 하지 않는 것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인지 법원이 전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화면에서도 보는 것처럼 설령 이 법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보고 어디까지는 보지 말라, 이게 대단히 철저하게 나눠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장이 나올 때 압수수색 대상이 이렇게 특정이 돼요. 그냥 집에 자택 압수수색이라 그래서 다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범죄 사실하고 관계되는 것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걸 다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현출을 시키는데, 그걸 할 때 이렇게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이 되면 이렇게 막 그 파일명들이 쫙 내려와요. 거기서 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열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때도 옆에서 변호인하고 피해자가 입회하에서 그걸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호 수단들이 있어요, 보호 절차들이. 예.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을 때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싸게 사고 이랬을 때 5천만 원을 보냈다 이런 거 맞아요.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갖고 있는 휴대전화가 언제 사서 쓰는 휴대전화인지는 모르지만 민정수석 때 쓰던 휴대전화라고 하면 날짜를 특정을 해서, 기간을 특정을 해서 그렇게라도 좀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영장이라도 좀 발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일단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어요. 기각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제한적으로 법원이 발부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계를 좀 돌려보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좀 달랐습니다. 이 법원도 민감하게 보는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서 공직자 감찰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석님? 공직자들은 지금 이메출 관련해서 다 서면으로 자필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수석님, 저희가 강박이나 겁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압수수색이 아닌데 저희가 포렌식을 할 때 있어서 지금 압수수색에 준하는 방식으로 포렌식을 하는 그 절차를 보다 엄밀히 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공직자 감찰한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들어본 거 아니냐, 휴대전화를 본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공직자들이 자필로 동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를 이 감찰에 활용하는 것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임의로 제출받아서 그 감찰 용도로 그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직자 감찰보다 더 중요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원에서 이 휴대전화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자꾸 이 기각되는 것은 이 수사를 좀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공직 감찰할 때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사례가 굉장히 여러 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보면요, 2017년 12월에 대통령의 어떤 방중이라든지 한미 군사훈련 연기와 같은 이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외교부 정책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과연 이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갔느냐 해서 이 내용을 다뤘던 이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이 감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당시에도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당시 청와대가 밝혔던 건 뭐냐면 언론에 유출을 한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감찰하겠다. 그 감찰에 이 필요한 것이 휴대전화니까 이 그러니까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미 제출을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을 받은 바가 있고요. 또 지난해에도 뭐 소득 대체율 인하라든지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이 전문가의 자문안이 청와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누가 이 유출했는지를 파악해 보겠다라고 해서 공직자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서 이 감찰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때문에라도 공직자 이 감찰을 위해서 이 휴대전화를 수시로 이미 제출받았던 그 전 민정수석 이 조국 장관이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그 범죄가 오히려 혐의 없음으로 소명이 된다라면 먼저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수수색 영장이 자꾸 기각이 되고 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밝혔듯이요. 공직자 휴대전화 임의 제출은 압수수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법의 견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보 유출로 인해서 그 테마를 가지고 그걸로 조사를 한다고 고지하고 휴대폰을 받은 겁니다. 사실로 밝혀지지 않으니까 휴대폰 내용에 사생활 부분, 뭐 여자가 있다든가 부하 직원과의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든가 치사한 방법으로 그런 사생활까지 다 탈탈 털어서 조사도 했습니다. 결론은 좀 윤정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청와대에도 이때 비슷한 시기에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이미 제출도 본인도 직접 하셨었습니까?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큰 명분을 내세워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다면 이렇게 지금 의혹들이 또 쏟아지고 뭐 청와대에서 5천만 원을 송금했니, 그게 부인의 차명 투자에 썼니, 이 정도면 법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기각하기 전에 본인이 좀 뭔가 투명하게 내놔야 되는 건 아닌지요? 글쎄요, 그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핸드폰 이메일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개인정보가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사기관이 요청하지 않는데 임의로 먼저 낸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람한테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싶고, 그 감찰과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좀 전혀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부기구들이 다 내부의 어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청와대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칭찬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감찰 과정에서 필요한
저도 이제 그 휴대폰을 제출을까지는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각서는 썼던 기억이 좀 납니다. 다시 좀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서명을 하셨었습니까? 그렇죠. 휴대전화 이제 이미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출할 수 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한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로 이제 휴대폰을 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 감찰과 조직의 어떤 자체 그 정화 기능을 위한 감찰과 공식적인 어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휴대폰 압수수색 요거는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이든 타이든 뭐 여러 가지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는 아직 검찰의 수사 선상에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어제부터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하루 걸러씩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구치소에서. 근데 어제 아프다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어요. 네. 아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소환을 이제 불응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검찰에서 필요하면 구인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구인을 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조사를 안 받아서 검찰이 나중에 이제 구인장을 발부했는데 결국 이 구인장 집행도 거부를 했어요. 예. 결국 이제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로 물론 뭐 강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이 때문에 못했고 만약에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에 재속한다고 하면 어떤 건강상 이유라고 하면 구치소 내에 있는 의사를 통해서 진짜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라면 뭐 외부를 치료를 하든지 내부에서 하든지 그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없음에도 거부를 할 경우는 일단 강제 구인장을 발부를 해서 실제로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정경심 씨 입장에서 보면 진술이 지금 오촌 조카하고 지금 진술이 서로 완전히 이제 부딪히고 있고 자산관리인도 그렇죠. 마찬가지. 자산관리인도 부딪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묵비권만 행사해서는 안 되는 측면에 되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본인 입장에서 일단 수사를 좀 지연시켜서 그냥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해서 그냥 기소되는 방향으로 아마 그런 작전을 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검찰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휴대전화 얘기 압수수색 건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